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죠. 네. 예.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느닷없이 튀어나온 게 바로 장윤기 사건입니다. 예. 이 장윤기 사건에서 그 장윤기 아버지가 이른바 이제 자기 아들의 범죄를 증거인멸하고 알고 봤더니 큰아버지도 경찰이었고 이런 범죄들이 계속 드러나면 피해자 인권에 큰 문제가 생겨 이러면서 피해자 단체들 특히 이제 민변의 여성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여론이 바뀌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 검찰에 그런 암장 사건은 많았지만 이제 유독 이 장유기 건을 가지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언론이 정말 대대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보안 수사권이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여론조사까지 발표가 되고요. 일련의 이제 이런 흐름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건데요. 여기에도 검찰의 작업이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장윤기 사건은 사실 뭐 일어나서는 안 될 사안 자체가 비극적인 그렇습니다. 사안이었고 그것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제 큰 잘못을 저지른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보안 수사권을 떼내야 될 결단을 해야 될 시점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사건이 벌어진 거죠. 네. 검찰 입장에서 보면 또는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호재가 발생이 된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장윤기 사건을 가지고 검사에게 직접 보안 수사권을 여전히 남겨야 된다. 이 주장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은 이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송치를 했을 때 검사가 사건 기록을 살펴보고 뭔가가 문제가 있다. 왜 증거물이 사진에 찍혀 있는데 나한테 넘어오지 않았느냐. 네. 뭔가 경찰이 사건을 손을 대고 의도적으로 좀 축소 왜곡한 흔적이 보이니까 이제 검찰이 직접 보안 수사에 나섰던 것이고 네. 그를 통해서 그 부친이 그러니까 가해자의 부친이 경찰관이고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강간 살인 목적을 숨기면서 그냥 일반 살인으로 기소한 이런 여러 정황들이 이제 드러난 네. 거죠. 그것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뭐 분노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네. 하고 그 다음에 경찰이 사실 발빠르게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 최고 책임자나 또는 적어도 수사 최고 책임자가 국민들한테 100배 사죄를 하고 네. 국민들이 한 점 의혹을 갖지 않도록 예. 명백하게 밝혀서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네. 우리가 신속하게 내놓고 국민들에게 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는 경찰의 반응도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여론이 굉장히 분노하고 어떻게 보면 좀 반전되는 지금 현상도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저는 이 문제, 요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이 검찰 개혁하는 문제와 직접 연결시킬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경찰로부터 사건이 넘어왔을 때 그것을 검토하는 검사가 뭔가 이상한 걸 느꼈기 때문에 직접 보안 수사를 한 거거든요. 네. 이걸 그러면 보안 수사 요구를 하면 네. 이 사건을 드러낼 수 없었을까? 저는 충분히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검사가 검사실에서 보안 수사를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쫓아다니면서 수사하는 게 아니에요. 네. 거기 있는 수사 인력을 동원을 해서 예. 수사를 하는 거죠. 수사관들. 그렇죠. 수사관들이죠. 검사가 내가 보기에는 경찰로부터 넘어온 이 기록에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의혹이 있다. 이런 예. 것을 조목조목 짚어가지고 이것을 다시 수사를 해서 해명을 하라. 네. 또 여기에 수사기관에 어떤 과실이든 고의든 어떤 잘못이 있으면 이것을 수사를 해서 보고를 하라. 네. 아니면 검사가 그 검찰의 어떤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그 직무범죄에 혐의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걸 고발할 수도 있고 네. 또 이제 앞으로 중수청이 들어오게 되면 네. 중수청이 그것을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예. 중수청은 경찰관 직무범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예. 주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어떤 경찰서 내에 그 비리를 전담하는 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중수청 수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다 밝혀낼 수 있거든요. 이게 덮어질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방송을 듣다 보니까 그 양분함 의원님이 다른 방송에서 네. 이 경찰로부터 넘어온 이 기록을 찬찬히 살펴보다 보면 여기 어떤 장난이 들어있는지 금방금방 캐치가 가능하다. 네. 그래서 그거를 밝혀내면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혐의가 부족하다. 충분히 수사가 되지 않았다. 이런 것은 검사가 조목조목 짚어서 보완 수사 요구를 하고 네. 거기에 어떤 경찰관의 직무 범죄가 있다라는 혐의 이걸 알게 되면 또는 갖게 되면 네. 수사 의뢰나 고발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이런 사건들은 밝혀질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 이거는 경찰뿐만이 아니고 검찰 내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사건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장윤기 사건은 가해자의 부친, 뭐 큰아버지가 경찰관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이제 봐준 거죠. 네. 봐주려고 이제 사건을 축소 은폐를 한 건데 뭐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청주시 공무원 예, 그 그렇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이런 것도 예. 다른 추가 범죄가 있는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그 청주시 의원에 대한 어떤 통신 기록 열람을 예, 하겠다 했다.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검사들이 기각했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예. 당협위원장인 이 고위직 검사 출신 김진모 네. 당협위원장과의 뭔가 어떤 연결고리가 나올까봐 이게 검사가 차단한 것 아니냐. 그렇죠. 예. 따지고 보면 장윤기 사건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기 조직 내부의 어떤 치부가 드러날까봐 덮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장윤기 사건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논의해야 될 것은 네. 이런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내부적으로 이 사건이 덮이지 않고 제대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치고 완비할 것인지 네. 이런 것을 우리가 논의를 해서 맞습니다. 시스템을 개선을 해나가야지 네. 이걸 막연히 그냥 검사 보안 수사권에 맡기면 이게 다 해결되는 거죠.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경찰 문제는 드러날 수 있지만 네. 검찰 내에서 덮고 조작하고 축소 왜곡하는 것은 절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도 장윤기 사건의 수사팀장은 또 장윤기 사건 관련해서 뭐 케이블 타이라도 나오면 긴급 체포가 돼가지고 구속이 되더라. 그런데 검사들 중에 누구 하나 그런 거 관련해서 처벌받은 사람이 있냐? 심지어 징계도 없지 않냐? 네. 예, 그런 면에서는 너무나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그 장윤기 사건은 그야말로 홍수처럼 언론 보도가 쏟아졌지만 최영중 사건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검색해야 찾아볼 수 있고 실제로 재미나이도 엄청난 양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언론도 참 어떻게 보면 못마땅합니다. 너무 편파적이에요. 네. 그게 언론인의 저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장 기자님 언급하신 대로 이게 사실 사건을 축소 은폐하는 것은 검찰 단계가 훨씬 쉽습니다. 실제 네. 사례도 많고요. 예, 왜냐하면 자기들이 수사하고 자기들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외부인이 들여다볼 가능성이 없어요. 경찰 수사는 어쨌거나 끝나고 나면 검찰 손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네,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예, 이의 신청을 하면 넘어가고 이의 신청이 없더라도 기록은 90일 동안 당연히 넘어가게 네, 됩니다. 네. 검사가 다 스크린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검사 손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은 외부로 드러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청주시 그 의원 사건도 그랬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네, 관봉띠 분실 사건. 그렇습니다. 검찰청 내에서 멀쩡한 증거물이 사라졌는데 그거 지금 밝혀낼 수가 없거든요. 결국에는 그냥 부주의한 저 뭡니까 직원의 수사관만 실수로 수사관만 가벼운 징계를 받고 끝나는 거지. 수사 책임자인 검사는 뭐 형사 처분은 고소하고 징계도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면 그 안에서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쿠팡 그 퇴직금 미지급 네. 소송 사건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특사경인 고용노동청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보냈는데 예, 검찰 내부에서 자기들이 그 지휘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불기소 결정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거기도 보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맞습니다. 기소할 만한 증거물이 나왔는데 이것을 대검에 보고할 때는 누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누락을 해서 불기소 승인을 받고 예, 불기소 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예,
이런 사건도 사실 그 담당 부장검사가 양심 선언 내부 고발을 안 했으면 안 드러나는 그렇습니다. 사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은 비일비재해요. 예. 우리가 대표적으로 또 언급해야 될 게 2015년에 그 진동균 검사 네. 성폭행 사건. 그렇습니다. 저 한동훈의 처남입니다. 처남입니다. 처남이고 옛날 그 진영구 검사장의 아들이죠. 예. 술자리에서 후배 여검사 2명을 강제 추행을 했는데 이게 내부 감찰로 다 드러났어요. 네. 덮었습니다. 음. 1차 무혐의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사표를 내고 나가서 대기업 이사로 잘 생활을 하고 있다가 서지영 검사 미투 사건 이후로 이제 미투 사건이 불거지고 사회 조명을 받으면서 네. 이 사건이 다시 재조명이 된 거죠. 예. 그러다가 보니까 검찰에서 어쩔 수 없이 음. 수사에 착수해가지고 기소를 해서 10개월형을 제가 받은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에서만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니라 훨씬 더 많이 벌어집니다. 이 검찰 검찰 단계에서. 내에서는 예. 훨씬 쉽게 벌어질 수가 예. 있어요. 그런데 검찰이 사건을 조작, 은폐, 증거를 숨기고 이런 것은 누가 밝혀냅니까? 양심 선언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고 밝혀낼 그냥 수가 넘어가는 없어요. 예. 상황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래도 경찰 사건은 체킹이 되는데 검찰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부지부식간에 처리돼 버리는 이런 일들이 그렇죠. 그리고 너무나 많은 거다.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 직접 피해자로 있는 대장동 사건, 네. 뭐 대북 송금 사건 이것도 그렇습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만들어내고 녹취록 조작하고 예. 심지어는 진술을 뭐 4장을 다 끄집어내겠다 협박을 해가지고 허위 진술을 받아내고 공범들을 불러가지고 네. 서로 진술을 짜맞추면서 이재명 당시 지사한테 책임을 떠넘기도록 네. 진술 세미나도 열고 뭐 이런 정황이 다 드러났잖아요. 국정조사에도 드러났고 지금 이제 법무부 위원회가 미래위원회가 설치가 돼가지고 그걸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다 드러났지만 그걸로 인해 징계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검사가 지금까지 있습니까? 없어요. 네. 박상용 검사 그렇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는데도 지금 떳떳하게 그냥 돌아다닙니다. 오히려 법무부 장관 들이받고. 그렇죠. 법무부 장관한테 뭐 딱 일주일 시간 준다. 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조작해서 기소를 하게 되면 이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의 어떤 주장과 공격에 의해서 이런 정황이 드러나겠죠. 드러나지만 별도로 검사의 직무 범죄를 수사하는 네. 뭐 검찰이 수사할 리는 없을 것이고 결국은 특검이 들어와서 수사를 할 텐데 네. 수사를 해서 기소하지 않는 한은 아무도 책임을 안 집니다. 그리고 조작해서 기소한 것이 서로 재판에 가서 무죄가 나중에 나더라도 네. 몇 년간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만신창이가 됩니다. 돈은 억수로 돈을 쓰게 되고 네. 그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피해 회복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조작 기소한 검사, 조작 수사한 검사들은 다 영전하고 이 얼마나 부정의로운 시스템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막으려면 네.